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출석 여부와 인사 이동 논란. 지난주에 저도 다른 뉴스 프로그램에서 여러 차례 짚었던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박원석 전 의원이요. 과거에 김현지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가 직접 소개를 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죠. 들어보시죠. 김현지 실장이 처음 만나게 된 시점이 98년 겨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대학 졸업하고서 시민운동 할 공간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변호사로서 이제 성남 시민모임이라는 시민단체를 함께 만들고 거기서 뭐 집행위원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지역 시민단체들하고 연대 활동을 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성남에서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다. 저도 이제 직접 아는 후배는 아니고 제 후배들한테 소개를 받은 후배였어서 그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냥 오래된 옆에 있던 참모였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정치를 하려거나 그런 게 일체 관심이 없으니까 드러내지 않는 거죠. 자, 어제 한 시민단체가요. 김현지 실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혐의는 이겁니다. 직권남용, 강요, 그리고 업무상 횡령 배임 여러 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특히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바로 김현지 실장의 나이, 학력 이런 개인정보입니다. 아직까지도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정확한 학교, 나이 뭐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김현지 실장을 직접 소개했다고 밝힌 박원석 전 의원이 김현지 실장은 상명대학교 93학번이다라고 언론에 지난주에 알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박원석 전 의원이 알린 것이죠.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이나 또는 김현지 실장이 공개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저희 언론사에서도 지난주에 김현지 실장이 지방의 모 대학 출신이다. 아니다. 종로 지역에 있는 대학 출신이다. 뭐 확인이 안 돼서 결국에는 방송에서 언급하지 마라. 확인이 되지 않는 정보여서 언급하면 안 된다. 이런 제가 이 회의 내용을 전달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저것도 지금 박원석 전 의원의 얘기예요. 상명대 93학번은. 도대체 김현지 실장은 왜 이렇게 신비주의에 쌓여 있는 겁니까? 나이와 학력을 공개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이것을 신비주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나친 과도한 관심이고 스토킹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김현지 지금 그 부속 실장이 성남시 공무원, 경기도 공무원, 그리고 국회에서도 국가직 공무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임용 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그 법 규정에 공무원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는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이 사람의 출생지 또는 뭐 고향, 학력, 경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공개를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그 어디에도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공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소고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민단체가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하면서 그 내용은 이겁니다. 학력, 나이 등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한 부분은 이 대통령실의 제1부속실장의 자리에서 이 권력을 남용한 게 아니냐. 지금 그런 시민단체의 주장인데요. 글쎄요. 그러면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물론 알아서 공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보일 수는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됩니다만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사에서 이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문의를 해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자,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의 예산 문제, 또 상급 이하의 대통령실 직원에 대한 채용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월급 주죠?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월급 네. 주잖아요. 다른 부서도 아닙니다.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국가 최고의 어떤 권력기관이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서 대통령과 또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최측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의 신원이 그동안 공개가 안 된 적이 있나요? 왜? 국민들은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즉, 국정 운영이 얼마나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법을 따지기 이전에 이거는 상식이었습니다. 자, 역대 정부에서 총무비서관의 인적 사항이 공개 안 된 적이 있습니까? 다 알거든요. 궁금 안 해요? 다 궁금합니다. 왜? 대통령실의 인사와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그 사람이 도대체 어디 출신이고 어디 사람인지 진짜 그거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만이 그 자체가 공정하고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파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 대통령이 어디 학교 나온지를 모르고 우리가 대통령 뽑습니까? 네. 안 그렇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도대체 나이가 얼마인지 어디 출신인지 이런 기본 사항들은 아는 것들이 우리 국민의 가장 기본 권리 아니겠어요? 네. 오히려 저는 이런 문제가 과연 대통령실 내에서 제가 지나가는 사람들 물어봐서도 진짜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조차도 아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러면 왜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지금 본인의 문제 때문에 벌써 지금 한 달째 지금 이 문제가 논란의 거리가 되고 네.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또 더군다나 갑자기 이 국정감사 증인을 여당에서 앞장서서 출석 못 시키겠다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보직을 변경시켰어요. 자, 이런 일까지 벌어지다 보니 네. 도대체 이분의 권력이 얼마나 센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궁금증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과도한 관심이에요? 국민들이 그냥 이건 너무너무 관심해서 이게 국민들이 잘못 관심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국민들이 국정에 대해서 알아야 될 정보를 지금 대통령실이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네. 김진욱 대변인은 이건 뭐 스토킹에 가까운 그런 행동이다. 이 나이하고 이름까지 뭘 그렇게 알려고 하느냐. 하지만 이현정 의원께서는 무슨 말이냐. 지금 국민들이 좀 판단할 수 있게 알고 싶어하는 거는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그 얘기예요.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김현지 실장이 나중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좀 이렇게 아껴두는 건가. 제가 생각할 때 김현지 지금 실장이죠. 제1부속실장이 출마할 가능성은 99%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100%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네. 99%는 없습니다. 그 근거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네. 지금까지 김현지 실장의 행보를 보면 네. 정치적으로 어떤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선출직에 나갈 그런 행보가 전혀 아니에요. 보통은 선출직에 나가려면 사람들과 인사도 많이 하고 자꾸 소통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김현지 그 실장이 보좌관 할 때나 아니면 그 경기도에서 일할 때는 이럴 때 보면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아요. 아하.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된 거 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게 없다. 저는 거의 100% 가깝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김현지 지금 실장이 출마를 해서 선출직에 나갈 가능성 거의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공개하냐 말하냐 논란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냐 몇 살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네. 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관돼 있는 것 중에 정보가 공개 안 되면 그건 비판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어느 대학 나왔고 몇 살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정보인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업무 관련된 부분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부분을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 외의 것들은 뭐 공개 안 해도 문제 없다고 봅니다. 네. 최 교수님도 궁금하죠? 아니 몰라요, 저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는데 상명대 구성학번 아닌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 알 그래요?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근데 99% 출마 안 한다는 근거는 뭐예요? 그거는 그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보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 지금까지 기자들이 그걸 모르고 했던 있었을까요? 알겠습니다. 행보를 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결과는 두고 보면 아실 텐데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출마 가능성 없어요. 이제 항상 이재명 대통령 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출마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좀 네. 말씀드릴게요. 저는 출마에 관심 없어요. 근데 제가 미국의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미국에서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거나 정책이거나 인사이거나 모든 공적인 요소를 공개하는 걸 정보공개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정보공개법의 별칭이 뭐냐? 선샤인 로우입니다. 햇볕법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어둡고 음습한 곳에서는 곰팡이가 자라기 때문에 네.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된다. 그래서 선샤인 로우입니다. 네. 이걸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햇살법, 선샤인 로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현지 실장의 나이와 학력 과연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석 연휴가 끝나면 민주당은 야당과 극한 대치로 이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자,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는 정치권의 모습 답답하기만 합니다.